하고 있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타임 시리즈 컨트라스트 러닝 with information aware augment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제 트리플 AI 2023년도에 나왔고 4회 정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 설명을 하기 앞서 간단하게 이 논문의 어떤 기여와 방법론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대조학습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이론 기반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제안한 게 이제 이 논문의 첫 번째 기여입니다.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뭐 이미지도 그렇고 시계열도 그렇고 다 어떤 경험적으로 강도라든가 종류를 조절하곤 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정보 이론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안했고 뭐 그 기준을 이제 뭐 최대화보다 최소화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목적 함수로서도 쓸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특히 시계열 대조학습에서 이 경험적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 정보 이론 기반의 학습 가능한 데이터 증강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뭐 인포 TS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증가 방법과 함께 이제 대조학습하게 되면은 좋은 이제 어그멘테이션과 함께 대조학습을 하게 돼서 뭐 성능이 더 좋아진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인포TS라는 제안하는 모델은 어떤 여러 가지 후보 어그멘테이션들이 있고 이 후보 어그멘테이션에서 메타 러너 네트워크라는 것이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이 정보 이름 기준의 평가 기준으로 그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하게 되고 그럼 이 선택한 어그멘테이션이 컨트라스트 러닝에 이제 어그멘테이션으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인코더에 들어가서 대조학습에 이제 목적 함수로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동시에 이렇게 진행되는 형태의 모델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 논문의 어떤 배경과 뭐 방법론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약간 일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인데 첫 번째 이제 대조학습은 뭐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것처럼 데이터의 라벨이 부족한 경우에 이제 라벨 없이 데이터의 표현을 학습할 수 있는 자기지도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본 모토는 비슷한 데이터 파지티브 샘플이라고 하고 이것들에 대한 표현은 가깝게 하고 의미적으로 다른 데이터 네거티브 샘플들에 대한 표현은 멀도록 하는 이제 인코더를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럼 라벨 정보가 없을 때 이 비슷하다라는 정보를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를 살펴봤을 때 라벨 없이 파지티브 샘플을 정의하기 위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어떤 한 샘플의 어그멘티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파지티브 샘플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조학습에서 어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냐가 그 모델의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조학습은 이미지와 뭐 자연어에서 많이 제한되었었는데 시리얼 데이터에는 뭐 이제 많이 그래도 조금씩 활용되고 있지만 그 이미지나 자연어에 비해서 대조학습이 많이 활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 어그멘테이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얼 대조학습 어그멘테이션의 이제 첫 번째 한계는 이미지와 자연어와 달리 이제 시리얼 데이터는 우리가 시각 데이터를 보더라도 의미론적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이 내재되어 있는 이 복잡한 시간적인 특성 때문에 어그멘테이션 할 때 의미적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정의하기가 힘듭니다. 뭐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시계열의 위치를 막 잘라가지고 막 붙인다고 하면은 결국 똑같은 데이터로 어그멘테이션 한 거지만 의미 정보가 많이 바뀌는 강한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로 원 데이터와 똑같은 의미 정보를 가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뭐 약한 노이즈를 넣는다고 하면은 그 자체로는 의미적으로 유사할 수 있겠지만 대조학습 관점에서 좋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결 데이터는 특히 어떤 도메인마다 시간적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적합한 어그멘테이션 정의하려면은 트라이앤 에러가 많이 수반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 어그멘테이션을 정의하게 되면은 그 최적의 퍼포먼스를 이제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두 가지의 한계 때문에 특히 이제 시계열 대조학습에서 이제 어그멘테이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존 시계열 대조학습들이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본 연구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존 이제 시계열 대조학습들이 어떠한 이제 포지티브 샘플과 네거티브 샘플을 정의하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어떻게 하냐는 걸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2019년도, 18년도, 19년도부터 그 여러 가지 시계열 대조학습 논문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제 제안했었던 논문은 트리플 레보스라는 겁니다. 트리플 레보스라는 이제 목적 그 논문은 어떤 기준이 되는 서브 시리즈를 하나 만들면 그 서브 시리즈와 기준이 되는 샘플과 포지티브 샘플에 있는 관계는 그 기준이 되는 서브 시리즈의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또 서브 시리즈를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다른 시계열 데이터의 서브 시리즈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서브 시리즈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비유사한 표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서브 시리즈 컨시스턴시라고 명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TNC (Temporal Neighborhood Coding이라는 논문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기준이 되는 한 윈도우를 적으면 한 데이터에서 가까이 있는 윈도우는 이웃이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시간적 특성을 갖는다라고 해서 포지티브 샘플은 기존 서브 시리즈의 이웃 서브 시리즈를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하고요. 네거티브 샘플은 이 기준이 되는 서브 시리즈와 멀리 떨어진 서브 시리즈를 네거티브 샘플로 둡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멀다 가깝다라는 기준은 어떤 통계적인 테스트를 검정을 통해서 ADF 테스트라고 하던데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포지티브 샘플이 되는 이 이웃 기준과 네거티브 샘플이 되는 이제 이 멀어지는 이 기준을 정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까우면 이제 유사한 표현을 가져야 유사한 정보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표현 공간에서도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이제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temporal consistency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transformation consistency라는 개념인데, 뭐 이런 개념들을 반영한 논문은 이제 TSTCC라는 논문도 있고, 코스트라는 논문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논문의 특징은 한 전체 시계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합니다. 뭐 TSTCC 같은 경우는 하나는 강한 어그멘테이션, 하나는 약한 어그멘테이션을 정의해서 두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만들고, 뭐 코스트 같은 경우는 뭐 약하다 강하다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스케일링, 시프팅, 지터링이라는 세 가지 이제 그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확률적으로 적용을 해서 두 가지의 다른 어그멘테이션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은 결국에 한 데이터에서 나왔기 때문에 같은 포지티브 샘플, 같은 의미 정보를 갖는 데이터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가지 데이터를 포지티브 샘플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다른 시계열 데이터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 어그멘테이션을 네거티브 샘플로 둡니다. 뭐 이렇게 배치 안에 있는 다른 시리얼 데이터를 활용한 네거티브 샘플링을 뭐 인배치 네거티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방식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각 정보는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반영되더라도 어떤 그 고유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 대조학습의 어떤 가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이게 트랜스포메이션 컨시스턴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TS200이라는 논문은 앞에 이제 서브시리즈 컨시스턴시, 템포럴 컨시스턴시, 트랜스포메이션 컨시스턴시 이 세 가지 개념들을 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샘플링 방법이다. 왜냐면은 뭐 템포럴 컨시스턴시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주기성이 있다면은 멀리 있는 시계열 같은 경우도 멀리 있는 서브 시리즈 같은 경우도 기준 서브 시리즈와 비슷한 의미 정보를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트랜스포메이션 컨시스턴시도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된다면은 의미 정보가 바뀔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일반적인 어떤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논문은 컨텍스추얼 컨시스턴시라는 것을 이제 제안합니다. 컨텍스추얼 컨시스턴시는 한 이제 시계열의 서브 시리즈를 자르고 이 서브 시리즈에 랜덤하게 들어가서 하는 것을 이제 포지티브 샘플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똑같은데 이제 다른 구석의 눈들만 이제 빵꾸가 뚫린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컨텍스트를 보존할 수 있는 어떤 표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케이스투백에서 말하는 포지티브 샘플 어그멘테이션 기법의 의미이고요. 컨텍스추얼 컨시스턴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시계열 자기주박스 모델들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어그멘테이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뭐 BTSF, 바이리니어 템포럴 스펙트럴 퓨전이라는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는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이라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기법을 취합니다. 뭐 다별량 시계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은 한 변수를 하나 선택하고 이 변수를 아까 컨텍스추얼 컨시스턴시처럼 서로 다르게 드랍아웃한 것을 이제 포지티브 샘플들이라고 하고 이 한 데이터의 다른 변수들을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이 갖고자 하는 어떤 특징은 앞쪽에서 이렇게 서브 시리즈를 만들어서 어그멘테이션 하는 기법들은 샘플링 바이어스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르는 것에 따라서 의미 정보가 훼손되고 글로벌한 컨텍스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스턴스 레벨 어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가정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어그멘테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가지, 6가지 부분들에서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사용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우리가 시계열에서 반영해야 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반영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직접 포착하기 위해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계열에 적용을 해보면은 맞지 않는 경우가 뭐 다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결 자기주도 연구들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걸 한번 뭐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고요. 그럼 본 연구는 우리가 더 좋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좀 도메인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조학습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의 목적을 결국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다양한 변형 속에서 의미 정보를 유지하는 데이터 샘플을 생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지티브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하기 때문에 다양한 변형을 하면서도 이 의미 정보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 목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데이터 의미 정보를 모르기 때문에 정의가 어렵고 뭐 이미지는 돌리면 뭐 의미 정보가 유지가 되지만 시계열은 이렇게 잘라서 순서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의미 정보 유지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도메인마다 데이터 이실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숫자법이 많이 필요해서 비효율적이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러면은 다양한 변형 속에서 의미 정보를 유지하는 데이터 객체를 생성하는 이 어그멘테이션에서 어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제 이 논문에서 정의를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높은 충실도와 높은 이제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높은 충실도라 하면은 이제 fidelity 라고 하던데 본 논문에서 높은 충실도를 갖는 어그멘테이션은 아까 말씀드린 변형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의미적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목적의 한 부분을 달성하는 어떤 성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 높은 다양성을 갖는 어그멘테이션은 어떤 X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X에서 유사한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좀 다양한 어그멘테이션, 이 모델 인코더 입장에서 같은 의미적인 정보를 조금 찾기 어려운 어그멘테이션을 만들어줘서 대조학습 모델 일반성을 향상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이상적인 어그멘테이션의 두 성질입니다. 근데 이제 충실도라고 했을 때 의미적인 요체라는 단어가 상당히 애매한데 그럼 특히 이제 시계열에서는 이 의미적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본 연구는 조금 구체화해서 시계열의 의미적인 요체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라벨로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즉 단순하게 얘기하면 높은 충실도는 변형에서도 라벨 정보가 보존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요 페이지까지 이제 높은 충실도와 높은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이제 설명을 했고 이 이후로는 충실도와 다양성을 이제 수식으로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이제 충실도를 이제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X, 랜덤 타임 시리즈 배열을 이제 X라고 하고, 이 X의 라벨을, 여기 X는 소문자인데, 그리고 X의 라벨을 이제 Y라고 하고, 이렇게 만약에 주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X의 어그멘테이션 덱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아까 어떤 후속 태스크의 라벨에 대한 의미 정보를 V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즉 V와 Y 간의 어떤 상호 정보량을 높이는 것과 일치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이어그램으로 이 논문에서 조금 손쉽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X라는 어떤 데이터가 가진 정보가 있으면은 어그멘트 된 데이터는 V는 어떤 또 겹치는 정보가 있고 안 겹치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리고 이 X에 대한 정보와 또 라벨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피델리티가 높다라는 것은 이 어그멘티드 데이터에 대한 정보와 라벨에 대한 정보가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V와 Y 간의 상호 정보량이 A 더하기 B의 정보량을 높이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V를 어떤 X라는 이제 랜덤 타임 시리즈 베리어블과 또 랜덤 노이즈의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그 V는 어떤 이 코드에 들어가서 G라는 표현을 넣게 되고 이 라벨을 이제 X에 대한 라벨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예측기, 뭐 분류기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어떤 회기 모형이 될 수도 있는데 이 G를 넣었을 때 그 Y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의 라벨을 이제 예측해주는 라벨기인 HW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모델에서 볼 수 있는 세팅인데 그러면은 이 우리가 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결국에 V와 Y 간의 상호 정보를 높이는 거다라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고 상호 정보량을 이제 풀어서 정리하면은 Y 엔트로피에서 이제 V가 주어졌을 때 Y 이제 엔트로피, 조건 엔트로피를 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Y는 X가 주어졌을 때 Y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 정보이고 이것은 데이터셋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HY는 이제 고정되어 있고 즉 이제 상호 정보량을 높이는 것은 결국에 그 조건부 엔트로피를 낮추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부 엔트로피는 어떤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예측되는 라벨에 대한 엔트로피인데 이것은 결국에 이 V의 어떤 라벨을 Y 뭐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 Y 해시라고 했을 때 뭐 Y tilda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조건부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하는 것은 결국에 이 Y와 X의 라벨 Y와 V의 라벨인 Y tilda의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근사되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논문에서 이제 그 레퍼런스를 달아서 이렇게 되는 과정들을 이제 따왔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충실도를 높이는 것은 상호정보량 V와 Y의 상호정보량을 높이는 것과 일치하고 그것은 결국에 X의 라벨과 V의 라벨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Y가 주어졌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포뮬레이션입니다. 근데 우리 대조학습 라벨이 없이 사전학습을 하는 그 환경에서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이 Y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라벨이 없는 이제 비지도 학습 세팅에서는 원하드 인코딩 YS라는 것을 가짜 라벨로 사용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원하드 인코딩 YS의 차원은 이 X라는 데이터셋의 크기인데 결국에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1, 0, 0, 0, 0, 0, 1, 1, 1, 뭐 1, 0, 0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데이터마다 라벨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어그멘티드 데이터는 이 원 데이터의 어떤 라벨을 예측하도록 하는 형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은 원 데이터의 의미 정보를 어그멘티드 데이터가 가져야 한다라는 어떤 그 개념을 이제 반영하는 이제 포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X가 엄청 크게 되면은 이 계산 복잡도나 어떤 그 메모리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배치학습 상황에서는 복잡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 배치의 크기만큼의 어떤 원하는 인코딩 이제 라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높은 피델리티는 결국에 이제 Y와 어떤 어그멘티드 데이터의 라벨인 Y tilda에 크로스 엔터프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라벨이 없는 경우에는 이 원한 인코딩된 라벨로 이제 수도 라벨을 쓰면은 위에 있던 전개들이 무리 없이 다 적용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버라이어티 다양성이었는데, 다양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X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에서 생성된 V라는 어그멘티드 데이터가 많은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버라이어티. 그래서 이 정보량에서 어떤 확률적인 불확실성은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는 엔트로피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이제 버라이어티를 높이는 것, 어그멘테이션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결국에 이 조건부 엔트로피 V 기분 X를 이제 최대화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그 어떤 X가 있고 어그멘티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다양성을 높이는 거는 이 V에 대한 겹치지 않는 정보를 최대화하는 것 같고, 결국에 여기 A 플러스 D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뭐 상호정보량 기준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것은 이 상호정보량 B 더하기 C, V와 X의 상호정보량이 B 더하기 C를 이제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이제 뭐 서로 근사하게 됩니다. 사실 뭐 이 과정에서 이제 조건부 엔트로피를 이제 상호정보량에 대해서 표현하는 과정에서 HV라는 어떤 어그멘티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엔트로피 항이 나오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 엔트로피 항을 이 어떤 조건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논문 대조학습 맥락에서 이 V가 너무 막 엄청 의미 없이 막 이렇게 큰 변화를 갖는 것을 어떤 대조학습 맥락에서는 바라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을 생략한다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것이 이제 B 더하기 C인 상호정보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분사가 되긴 하지만, 뭐 그러한 이제 논리 과정에서 조금 이제 비약이 있습니다. 뭐 그건 참고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조건부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것은 이제 X와 V의 상호정보량을 미니마이즈하는 것과 같고, 일반적으로 상호정보량이 최소화하는 이제 인트로피를 하기 때문에 상호정보량의 어떤 상한의 최소화로 분산을 시키고요. 그래서 본 논문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쓸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leave one out upper bound라는 이제 L1 out 바운드를 선택하고 최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바운드는 여러 가지 바운드 쓸 수 있다 얘기하고요. 이 L1 out 이제 바운드의 어떤 시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대조학습을 조금 보셨던 분들은 요게 뭔가 대조학습 목적 함수와 인포인시 로스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바로 이제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근데 그 대신에 이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없어서 그 인포인시 로스와는 다 네거티브 인포인시 로스의 다시 형태이고요. 그래서 이 L1 아웃 바운드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은 결국에 X와 이제 이 X 어그멘테이션의 V인 표현 간의 유사도를 낮추고, 그래서 유사를 낮춘다는 것은 어그멘티드 데이터가 X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반면에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들과의 유사도는 높이는 쪽으로 이제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데이터의 버라이어티가 이제 증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버라이어티와 피델리티에 대한 이제 소욕적인 증명 이제 정리였고, 그러면 본 논문에 제안하는 이제 크라이테리아는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1차 결합으로 표현된 어떤 목적 함수이자 어떤 소식을 기준이라고 제안하고 있고, 이 기준을 이제 최적화하게 최소화하게 되면은 좋은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모델 그 효율적인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선택하는 이제 메타러너 네트워크와 함께 대조학습을 동시에 수행해서 표현을 학습하는 InfoTS라는 이제 논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살펴보면은 이 메타러너라는 네트워크는 아까 이 기준을 통해서 이 기준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이 메타러너 네트워크 학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학습된 메타러너 네트워크가 선택한 어그멘테이션을 가지고 이 대조학습의 인코더는 이 대조학습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학습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대조학습의 목적 함수는 뭐 아래의 글로벌 컨트라스트 로스와 로컬 컨트라스트 로스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글로벌 컨트라스트 로스는 시계열 데이터에서 어떤
글로벌한 관점에서 결국에 데이터 간의 인스턴스 레벨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제한되는 이제 목적 함수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로컬 와이즈 컨트라스트 로스는 각각 시계열 내에서 한 시계열 내에서 각각의 템포럴 타임 포인트들 간의 어떤 관계를 포착하기 위한 로스이고 뭐 이것은 뭐 각각의 한 시계열마다 어떤 서브 시리즈를 만들고 이 서브 시리즈의 근처에 있는 이제 윈 서브 시리즈를 포지티브 샘플로 두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샘플로 줘서 그것들에 대한 컨트라스트 로스를 이제 설정한 것이 로컬 와이즈 컨트라스트 로스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대조학습을 하는 이제 인코더는 각각의 시계열 데이터들 간의 어떤 차이와 그리고 이 각각의 한 시계열 내에서 타임 포인트들 간의 차이를 이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 할 때 목적학습이 되는 거고요. 메타러너 네트워크는 어떤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후보 트랜스포메이션 셋을 T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T 안에서는 뭐 지터링, 스케일링, 뭐 서브시퀀싱 등의 여러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트랜스포메이션 T는 어떤 웨이트 PI를 통해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즉 예를 들어서 지터링이 0.5의 웨이트를 PI를 갖게 된다면은 이 0.5의 웨이트를 통해서 이 버르누이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1 혹은 0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터링을 통해서 생성된 어그멘테이션은 만약에 이 AI가 0인 경우에는 사실 어그멘테이션을 하지 않는 경우가 되고 AI가 1인 경우에는 그 디지털을 통한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서 어떤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정의에 만족하는 어떤 어그멘테이션들이라면은 이 데이터에서 그 정의의 그 기준에 만족하게 되는 어그멘테이션을 한다면은 이 PI들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서 이 어그멘테이션을 계속 선택하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베로니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PI라는 어떤 이 파라미터를 우리는 미분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어떤 근사를 하게 되면은 최적의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하는 다른 네트워크를 미분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학습 상황에서 어떤 배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배치에 대해서 아까 정의한 어떤 후보 트랜스포메이션들이 있고 각각의 트랜스포메이션들에 대해서 그 어그멘테이션들을 이제 후보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후보들에 대해서 인코더는 대조학습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인코더는 이 대조학습 목적학습을 통해서 최적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 이 메타러너 네트워크는 이 후보 어그멘테이션들에 대해서 피델리티 로스와 이제 버라이티 로스를 개선하게 되고 그 버라이티 로스랑 피델리티 로스를 이제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메타러너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최적화가 되게 되고 이러면은 이 메타러너 네트워크는 아까 그 정보 이론 기반의 기준에서 부합하는 어떤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선택한 데이터에 대해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이제 대조학습 인코더는 이제 대조학습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의 좀 복잡한 애매한 과정들이 조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본 논문은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이제 담고 있는 InfoTS라는 이제 방법론을 제안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험을 살펴보게 보면은 실험 세팅은 뭐 간단합니다. 예전에 뭐 우리 연구실에서 시결 대조학습에 대한 논문들을 많이 발표했었는데 그런 이제 논문들이 따르는 어떤 평가 파이프라인들을 그대로 따랐고요. 그래서 두 가지 테스트, 포캐스팅과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본 이제 본 대조학습 모델의 표현의 성능을 평가했고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사전학습 표현을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걸 고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선형 분류기나 선형 예측기를 붙여서 예측이 얼마나 잘 되냐를 통해서 예측 성능과 분류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은 인포 TS가 이제 유니베레이트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세팅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 후보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분류 문제에서도 더 좋은 이제 더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 평가 방법이 유니베레이트 포캐스팅을 평가할 수도 있고 멀티베레이트 포캐스팅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
단분량식 계열에서는 조금 잘했는데 다분량식 계열에서는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 이제 어떤 성능을 보였고요. 그렇고 이제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들을 이제 살펴보면은 이제 두 가지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포메이션 어웨어 크라이테리아 자기들이 제안한 기준이 실제로 퍼포먼스 좋은 영향을 끼치냐라는 것을 이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버라이어티와 피델리티가 높아질수록 그 어떤 예측 문제, 포캐스팅 문제, MSE 로스나 MA 로스가 감소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그멘테이션의 피델리티와 버라이어티가 결국 표현 성능의 어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타러너 네트워크의 어떤 샘플링, 어그멘테이션을 선택하는 이 학습으로 선택하는 이 전략이 과연 이제 성능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를 확인하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였는데 이 4TS는 이제 메타라는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고 이제 랜덤하고 올은 그냥 어그멘테이션 선택할 때 랜덤하게 그냥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과 아니면 그냥 다 선택한 경우 그리고 메타 오브젝티브는 아까 그 크라이테리아를 하나 그 컴포넌트를 없앴을 때 뭐 이렇게 학습했을 때 성능들을 비교한 건데 결국에 뭐 데이터들을 본인의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이 더 높은 더 좋은 이제 그 예측 성능을 가지게 했다. 양의 상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요. 이제 어떤 실험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 논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론과 의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생각한 이제 어떤 본 논문에 대한 이제 뭐 배경과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은 본 논문은 이제 타임 시리즈 그냥 컨텍스트 러닝 오그멘테이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정보 이론 평가 기준을 제안했던 게 이제 본 논문의 큰 기여입니다. 그래서 뭐 피델리티나 버라이티는 사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도 계속 많이 들어봤던 개념이고 이런 문헌에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 이걸 이제 상호 정보량이라는 맥락 안에서 이제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식을 만드는 게 본 논문의 제일 큰 기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어그멘테이션 평가 기준이나 이 어그멘테이션 이제 기법들이 시리얼 데이터에만 적용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소개했지만 사실은 이제 모든 도면의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이제 기준이고 어그멘테이션 셀렉션 메소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피델리티와 버라이티는 이미지 대조학습에서 어떤 하드 네거티브, 좋은 네거티브 샘플, 좋은 포지티브 샘플 성질로 많이 제한됐던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읽었던 논문들에서 보면은 어떤 좋은 네거티브 샘플, 그러니까 결국에 나랑 실제로 다른 데이터인데 같다라는 정보를 같은 정보를 계속 주는 어떤 학습에서 어려움을 주는 하드 네거티브 샘플은 뭐 아래 세 가지 정보를 가져야 된다, 세 가지 정보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고 제안했던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살펴보면은 앵커 비스니티라고 해서 앵커 샘플과 표현 공간에서 가까워야 된다. 그러니까 즉 약간 버라이어티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포지티브 샘플 같은 경우는 앵커 샘플과 멀어져야 되는데 네거티브 샘플 같은 경우는 앵커 샘플과 가까이 있어서 모델이 학습할 때 조금 어려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컴퓨터 비전에서 하드 네거티브 샘플의 어떤 성질 중에 하나로 제안됐었고요. 트루 네거티브라고 해서 앵커 샘플과 라벨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피델리티의 어떤 반대되는 개념인 거죠. 상호 같은 포지티브 샘플끼리는 라벨 정보가 유지돼야 되는 반면에 네거티브 샘플이 좋은 네거티브 샘플이려면 이 앵커 샘플과 기준되는 샘플과 라벨 정보가 같아가지고 사실은 달라가지고 다른데 가까워야 그 좋은 네거티브 샘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리프레젠터티브는 뭐 네거티브 샘플 디스트리뷰션 전체를 대표하는 어떤 좋은 샘플이 된다는 또 다른 품질이고요. 그래서 본 논문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 의문점들이 들었고 본 논문의 그런 의문점들을 사실 오픈 리뷰 어떤 그런 의견들에서 제가 뭐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방식을 메타 러너 네트워크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타 러닝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관련 도메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2022년 ICLR에 한번 이제 투고가 됐다가 이제 리젝이 되고 이제 2023년 트리플 AI에 나온 건데 그 이제 어떤 2022년 ICLR 이제 풀 리뷰에서 어떤 리뷰어가 이 네이밍을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물어봤고 이제 본 저자들은 이런 식의 이제 해답을 했습니다. 이제 메타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제 나오지 않은 환경과 이제 새로운 태스크에 일반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학습 방식이 메타러닝으로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그본 연구자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일반화하는 것이 메타러닝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 논문도 사실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모를 때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어그멘테이션을 찾는 어떤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타러닝의 맥락에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그냥 그 샘플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러너블 네트워크를 메타러너 네트워크라고 이제 명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이제 본 논문을 봤을 때 이게 굳이 왜 메타러너 네트워크라고 명명을 했냐. 그냥 두 가지 네트워크가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메타러너 네트워크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고, 그 이제 대한 내용이 이런 이어플립에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이렇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ICLR에서. 그리고 이제 본 논문을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근사와 증명 과정, 근사 과정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 본 논문의 이제 합리성을 조금 약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호 정보량을 미니마이즈하는 것을 이제 상호 정보량의 상한을 미니마이즈하는 건데 사실 이 상한을 미니마이즈 한다고 해서 상호 정보량이 사실 미니마이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또 이게 그 양방향의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양방향의 관계가 있으려면 어떤 특정한 세팅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뭐 논문을 예전 이런 논문을 읽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근데 그런 어떤 리거러스한 어떤 증명이 없이 상호 정보량의 상한을 미니마이즈하는 걸로 이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과연 이게 실제로 어떤 그 버라이티나 피델리티를 맥시마이즈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냐는 건 조금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뭐 버라이어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X가 주어졌을 때 어그멘티드 된 V의 어떤 정보량을 맥시마이즈하는 이 목적함들 이 과정을 이제 증명하면서 이걸 정리할 때는 HV와 이제 상호 정보량 VX를 이제 미니마이즈하는 맥시마이즈하는 형태가 있었는데 요것을 이제 그냥 드랍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본 논문에서는 이제 오픈 리뷰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어그멘테이션은 X와 관련 있는 어그멘테이션이지 그냥 V 자체로만 이렇게 따로 놓는 의미 없는 어그멘테이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배제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었는데 그런 식의 어떤 엄밀한 이제 과정이 아니라 논리로 이제 틀어막는 이런 과정들이 어떤 본 논문의 합리성을 약화시켰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더 좋은 학회였던 이제 ICLR에서는 이제 리젝이 되고 그 트리플 AI에 역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본 논문에서 이제 선택한 이제 베이스라인들이 사실은 또 여러 가지 베이스라인들이 비슷한 시점에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엄밀하게 평가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본 논문의 어떤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